NFT는 이런 이제 이 메타버스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미디어인터 담당하는 이규민입니다. 오늘은 기획사 산업 내에서 NFT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론은 약간 그런 건데, 동방신기에 이제 팬덤이 카시오페라는 팬덤이 있는데, 이제 매년 한 100만 명 정도의 콘서트를 다 방문을 하셨죠. 근데 이제 군대를 갔더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했고, 다시 제대하니까 다시 100만 명 이제 콘서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덤은 언제든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고 1년에 100만 명씩 콘서트를 갔는데 결국은 할 수 없었죠.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 자체가 다 수동적인 형태의 팬덤 소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이 군대가 있는 동안 이 10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팬덤을 우리가 어떤 유형 자산으로 확인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해답을 이제 저는 이제 NFT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 NFT는 이제 무형 자산을 담아내는 유형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 따로 뭐 기술적인 배경 자체를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밑에 자료를 첨부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NFT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NFT는 세 가지 자산을 거래한다. 첫 번째가 뭐 다 아시는 실질적인 자산을 거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예를 들면 뭐 방시 의장이 얘기했던 뭐 디지털 포토카드가 하나의 예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개념적인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뭐 팬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뭐 VIP석에 뭐 콘서트 볼 수 있는 권리,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디지털적이고 개념적인 자산, 이 세 가지 자산을 거래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 최근에 뭐 메타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그냥 가상과 현실이 약간 결합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어릴 때는 사실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좀 결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합이 되는 또 교차가 되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교차가 되는 그곳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도 저는 국가의 3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토, 국민, 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팬덤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유튜브, 뭐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다음 팬카페 뭐 이런 데가 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기획사들이 이거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입점시켜가지고 이 위버스나 디오를 통해서 이제 팬덤을 모으고 있고, 아티스트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팬덤 혹은 국민들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고요. 뭐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위 이제 아미패스라는 걸 발급을 해서 팬클럽 혹은 아미패스를 발급받은 사람들한테 이 영토에서 파생된 다양한 플랫폼을 연결시켜주는 패스, 예를 들면 여권 같은 걸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국가의 3요소가 필요하고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위버스나 디어유는 사실은 메타버스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위버스로 예를 들면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아티스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팬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디어유도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내가 월에 4,500원 내고 이제 아티스트가 뭐하게 소통을 하면 제가 이제 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티스트가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형태의 연결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위버스에서 가장 불편한 게 팬과 아티스트는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팬과 팬 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가 이번에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마이홈 기능, 팬과 팬끼리 연결시켜주는 걸 할 거고요. 아마 위버스도 이게 추가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내에는 팬과 아티스트의 완전한 형태의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어유는 상장하자마자 이 플랫폼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홈 기능, 팬과 팬 간의 연결을 얘기를 했고, 위버스도 스팟라이브, 현재는 텍스트와 사진 기반으로만 이제 팬과 아티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혹은 경제 활동을 해야지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사 모두, 양 플랫폼 모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NFT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BTS가 쓰는 위버스가 가장 가치 있는 플랫폼이고, SMJYP가 메인으로 쓰는 디어유가 두 번째로 가치 있는 플랫폼이고, 근데 미국은 에이전시 산업이고 우리는 기획사 산업이니까 IP가 플랫폼이 기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니까 BTS가 군대 가면 위버스가 또 가장 가치 없는 플랫폼이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1300만의 위버를 BTS가 예를 들면 군대 가 있는 동안 멍 때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제 NFT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모두 다 예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고 회사가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제 나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그 위버스가 예를 들면 이제 게임 형식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처럼 왜 일간 보상이 있고 뭐 주간으로 뭐 여러 가지 퀘스트를 주고 월간으로 여러 가지 퀘스트를 주고, 예를 들면 뭐 팬과 팬끼리 뭐 거래를 한다거나 교류를 한다거나 혹은 BTS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때 그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BTS가 제대하면 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팬들이 멍 때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접속해가지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겠죠. 어차피 위버스가 트래픽이 들어오면 그 광고를 노출시켜서 돈을 버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뭐 매달 누가 받게 되면 1년 동안 돌아가는 앱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진짜 그날이 왔어요. 그날에 와가지고 100명이 이제 그걸 보러 가는데, 예를 들면 뭐 그 90명은 보러 가겠지만 10명은 개인 사정상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약에 판다고 하면 중고나라에 팔았겠죠. 다만 이제 뭐 내년 언젠가쯤이 되면 이거를 NFT 거래소에 팔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NFT 거래소에서 팔았을 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한 1억에 거래됐다고 치면 그럼 NFT 가치는 총 100장이니까 한 100억이 되겠죠. 근데 그 거래소에는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뭐 BTS의 디지털 포토카드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자산들이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들의 합산이 저는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미의 가치, 아미가 정말 대단하긴 해. 근데 그 팬덤의 가치가 얼마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때 그래서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곱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데, 예를 들면 그 NFT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총 이 BTS의 자산이 혹은 그 아미들의 그 경제 생태계가 예를 들면 그냥 과장해서 1조라고 치겠습니다. 1조라고 치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아, 저 팬덤의 경제 활동의 가치는 1조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플랫폼들이 연결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예시를 들 수밖에 없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2대 주주가 넷마블이니까 예를 들면 넷마블에서 이 BTS 그 디지털 포토카드 기반의 캐주얼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카드를 활용해가지고 호환시켜가지고 이 게임에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무슨 능력치가 생긴다거나 뭐 페이버를 준다거나 했을 때 팬들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되는 거겠죠. 게임에서 현질을 하거나 위버스에서 호환시켜서 가져오거나 혹은 NFT 거래소에서 가져오거나, 그래서 이 작은 메타버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 포토카드는 예를 들면 그 협력하고 있는 그 제페토와도 호환이 될 수 있겠죠. 호환돼가지고 디지털 포토카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장할 때마다 수수료 그 입장료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이브에 떨어지는 구조가 될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위버스라는 큰 원 안에 위버스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영토가 되는 거, 여기에서 예를 들면 게임과 메타버스 플랫폼과 NFT 거래소가 연결이 될 거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이제 소위 이제 팬클럽 대상으로 DID 기술을 활용한 이제 아비 패스를 발급을 했을 때 온 오프라인의 결합이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BTS가 이제 휠라 모델을 했었는데 휠라는 당연히 BTS가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그 어떤 이제 그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했겠지만 뭐 아미가 어느 정도는 소비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미가 얼마나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출연료를 받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건데, 언젠가는 그런 아미 패스를 발급해서 아미 패스를 가진 그 사람한테만 예를 들면 할인 혜택을 주고 할인 혜택을 받은 동시에 자동으로 이제 하이브의 결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로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좀 비슷한 예시가 최근에 그 BTS 맥도날드 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미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소비할지 몰랐는데 그냥 뉴스를 검색하시면 아미가 맥도날드 밀을 얼마나 먹었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총 소비 금액에 나오는 거고, 그 소비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가 만약에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좀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제 그 아미의 메타버스, 온오프라인 결합된 곳이고, 혹은 회사가 항상 강조하는 그 팬들의 그 즐거운 경험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NFT 자체로 이제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뭐 포토카드를 발급하면 뭐 하나에 뭐 10억이고, 100개 발행하면 뭐 1000억이고, 그래서 회사 얼마 버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NFT는 이런 이제 이 메타버스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냐면 게임은 단순한데 게임은 플레이 투 원이고 예를 들면 누가 10억에 현질을 했을 때 빠르게 캐리를 키워가지고 20억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진짜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BTS를 좋아할 때 누군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좋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여기는 아티스트도 10대고 10대 20대고 팬들도 10대 20대입니다. 너무 빠르게 이런 경제 시스템이 노출되게 되면 나 BTS 좋아하는데 이제 12도를 음식 갖고 오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면 당연히 생태계가 빠르게 좀, 끝나겠죠. 그래서, 이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 블록체인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예를 들면 포토카드라든지 NFT를 주고 그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걸 1억으로 갔다고 치더라도 이걸 벌기 위해서는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해서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당장 BTS 포토카드를 판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NFT 가격, 그러면 아까 제가 1조라고 했던 게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냐, 그 BTS NFT는 얼마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저도 당연히 모르고, 다만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희소성, 스토리, 대중성, 그리고 NFT 산업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든 게 뱅크시와 바나나 같은 거죠. 그래서 뱅크시 요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혹은 1억 이상이 팔려도 요 바나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희소한 가치, 혹은 산업의 위치라든지, 이게 이제 최근에 NFT 아트죠. 비플과 크립토 펑크에 대한 얘기고, NFT 음악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J가 왜 위켄드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지에 대해서 좀 써놨기 때문에 BTS가 가지는 스토리, 대중성, 희소성, 그리고 이 두나무와의 NFT 거래소가 잘 됐을 때 NFT 산업 내 위치들을 고려했을 때 절대 가치가 낮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통해서 쓰고 싶었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그림 35와 3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BTS가 빌보드에서 수상했을 때고, 두 번째는 BTS 첫 웸블리 투어를 했을 텐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하이브한테 가치 있는 일은 그림 36번입니다. 그래서 웸블리에 예를 들면 몇만 명이 왔고 곱하기 프라이스 더하기 MD 매출해서 얼마 벌었어 곱하기 밸류에이션, 이게 하이브의 기업 가치겠지만 그림 35번이 앞으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요 수상 소감, 빌보드의 첫 수상 소감은 마지막에 러브 마이셀프, 러브 유어셀프라고 하는 수상 소감으로 끝났고, 요게 이제 러브 유어셀프 앨범으로 넘어갔고, 요게 첫 번째 빌보드 뮤직 그 핫 100에서 1등한 그 앨범이 되는 거고, 동시에 유엔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면 엔더 바이런스 캠페인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가 디지털 포토카드를 발행하는데 가격을 굉장히 높게 하는 거,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7명의 포토카드를 1,000억에 그냥 판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팬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여기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거래 금액의 99%가 그 캠페인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불우한 청년을 돕기 위해서 활용될 걸 하는 순간, 이 아미들은 그 아티스트를 대변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펀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가 버는 건 없지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미들은 이런 가치에 이만한 돈을 쓰게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36번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어질 수 있다. 이게 NFT가 수단으로 작동하는 방법의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린 거고요. 하이브는 두나무랑 현재 이제 지분을 수합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인 투자도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NFT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YG입니다. YG는 아시겠지만 YG 2대 주주가 네이버고 YG 플러스 2대 주주가 하이브고, 하이브와 네이버는 위버스 1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거의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SM과 JYP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아티스트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IP 확보, 팬과 팬 간의 연결 확대, 그게 마이홈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진출을 통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마이홈 기능까지 가가지고 내년 상반기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과 팬 간의 연결을 해서 결국엔 버블월드라는 메타버스를 만들 거고, 나중에 NFT가 될 거다. NFT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회사한테 왜 NFT 빨리 안 하냐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게임 그 자체가 100만 명이 모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게임만 잘 만들면 플랫폼을 해결하는 건데, 여기는 사람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장 첫 번째로 추가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넘어가서, 그래서 바로 투자 판단으로 좀 넘어오면
결국은 이제 NFT는 무형 자산을 담아내는 유형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암의 가치가 얼마냐 우리가 유형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뭐 최근에 많이 아시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이죠. 위믹스가 결국 위믹스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게임들이 들어오면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죠. 뭐 애니모카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생태계에 투자를 해놓고 다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게임이냐 하나하나 디파이로 얼마를 버냐가 아니고 결국 그 생태계 안에서 발생되는 그 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 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이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기획사 산업에서 지난 5년간 항상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5년간 3번의 신저가를 갔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지소미아,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의 국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섹터의 투자 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지갑 비중이 올라간다는 건 세 번째가 가격의 상승이 용인될 겁니다. 이 산업은 항상 수요가 공급이 초과하지만 팬덤이 10대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NFT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한테 보상을 해서 1억에 거래된다라고 치면 아무런 팬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죠. 저걸 보려면 열심히 활동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 리셀 시장을 내재화하는 효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이 용이된다. 매출의 국가가 사라지고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기획사의 음원, 음반, 투어라는 매출은 사실은 다 수동적인 형태의 어떤 매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 더해져서 능동적인 매출, 플랫폼 더하기 NFT가 붙게 되는 거고, 요건 내년에 다 그 생태계에서 발생된 수수료로 다 P&L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획사 바스켓으로 다 좋아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 하이브나 SM 혹은 디어유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첨부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